네, 선생님들 안녕히 주무셨어요. 제가 잠시 짬이 나서 그 호랑이 그 형지 글씨랑 함께 있는 이 형지를 커팅하는 요령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칼을 잡으실 때는 너무 가까이 잡으셔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게 잡으셔도 안 돼요. 그리고 중지 있죠? 엄지, 검지, 중지. 중지로 칼을 받치고요. 칼 끝을 바라본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칼을 끝을 이 형지에 직선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요. 비스듬하게 넣고 천천히 칼 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듯이 커팅을 해줍니다. 시작 부분과 이제 끝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칼 끝에 집중을 해서 그대로 도려내듯이 커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지는 좌우자재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한 자세로 한 방향으로 커팅을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내 자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형지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자연스럽게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매끄럽게 따기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네. 해야 투박스러운 듯 하면서도 라인이 예쁘거든요. 보시면 이게 커팅된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만졌을 때 뒷면으로 돌려서 만졌을 때 커팅된 자리가 약간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매끄럽게 끝나야 돼요. 이 부분이 까실까실하게 커팅이 됐다면 칼날을 자주 넣었다가 뺐다라는 얘기거든요. 보시면 한번 칼날을 넣으면 그대로 되도록이면 끝나는 지점까지 그대로 가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보통 커팅은 2번에서 3번 정도 칼을 넣었다 빼면 여러 번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 1번에서 2번에서 3번. 네, 그 정도면 되거든요. 이렇게 뒷면으로 돌리셔서 커팅도 가능하십니다. 약간의 비치는 선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눈이 좀 침침하시거나 선을 정확하게 보실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앞면으로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앞면으로 돌려서. 네.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보통 커팅을 할 때는 한쪽 방향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쪽 커팅하다가 이쪽 커팅하다가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작은 거부터 사실은 커팅을 해야 돼요. 좀 귀찮으실 수 있는데 작은 문양들을 커팅을 마치셔야 큰 문양을 커팅하시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너무 넓은 면적부터 커팅을 하시게 되면 남아있는 커팅해야 될 자리들이 작거나 좀 왜소했을 경우 커팅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보시면 하나, 약간 손을 돌려줬죠. 손가락을 둘, 하나, 하나, 한 번에 끝이 나죠. 하나, 이건 둘, 하나, 둘.
저는 이 엄지손가락을 중학교 때 다쳐서 몇 년 후에 수술을 받았어요. 인대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래서 펜 잡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젓가락질이나 펜 잡는 게요. 만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커팅하는 요령은 결국에는 힘보다는 이제 커팅할 때 잡는 칼을 잡는 위치, 그리고 요령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걸 커팅할 때는 칼을 세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세웠다가도 약간 사선으로 뉘어서 커팅을 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저 커팅하는 거 보시고 회를 뜨는 것 같다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자세가 좀 제가 편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상 커팅할 때는 힘으로 이제 커팅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선생님들께 이해하시기 쉽게 손등에 제 손을, 그러니까 선생님들 손을 제 손등에 얹고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이런 자리를 커팅을 할 때는 팔꿈치를 들어줘요. 이렇게 들어준단 말이죠. 붙이고 하진 않아요. 라인을 그대로 따야 될 때 팔꿈치를 붙이는 편이고, 좀 세밀하게 커팅을 해야 될 때는 자동적으로 팔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커팅할 때 이제 어떤 지도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손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커팅하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했기 때문에,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영상을 몇 번 보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모서리와 모서리 부분을 말끔하게 처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릴 때 직선, 곡선, 원 이런 거 커팅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드릴게요. 한번 열어보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눈 한쪽을 했어요. 예. 지금 여기 모서리가 조금 남았거든요. 이런 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꼭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가셔야 돼요. 지금 말끔하게 정리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방염 처리하거나 발염 처리, 염색해서 이제 문양을 표현할 때 그 방염풀이나 발염풀이 그런 이제 여기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이 부분이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맨 끝에서 한번 그대로, 제가 지금 팔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 이 연결되는 지점을 자연스럽게 가주시는 거죠. 둘, 하나.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속도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자연스럽게 빨라지실 거예요. 지금은 정확하게 꼼꼼하게 커팅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찬찬히요. 이렇게 보시면 수염 하나가 또 완성이 됐죠. 이렇게 차곡차곡 커팅을 해 가시면 되고요. 이런 직선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자를 이용하게 되면 자를 잡잖아요. 잘못하면은 칼 끝이 자 등을 타고 올라서 손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를 사용하시기를 않기를 바라고요. 여기 끝에서 천천히 칼 끝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정리, 그리고
것까지 그냥 쭉 할게요. 이렇게 한 방향씩 커팅을 하는 게 속도는 좀 더 빨리 나게끔 하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자를 대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손맛이 들어가서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글씨 커팅 한번 봐드릴게요. 글씨에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하자고 한다면 바탕과 이어주는 선이 없기 때문에 이걸 겉에를 검정색을 그대로 따게 되면 동그라미는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바탕과 이 글씨가 이어지는 선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응 같은 경우는 위에 연결하기가 쉽죠. 근데 희응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어느 특정 부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숫자부터 한번 커팅을 해볼게요. 칼 끝을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게 하고요. 그대로 형지를 제가 방금 돌렸죠?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선생님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이, 제가 지금 숫자 2를 조심스럽게 따잖아요.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잠시만요. 그대로 라인을 따서 천천히 숫자 2가 다치지 않게 제가 커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다쳐도 상관없다고 하면 자유롭게 하겠죠.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거를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죠. 이 글씨를. 그렇죠? 나중에 방음 역할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이 자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숫자 2를요. 그래서 잘 모아둡니다. 숫자 2는. 보시면 네, 매끄럽게 커팅이 됐죠. 숫자는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호랑이의 얼굴, 제가 2022년에 동그라미로 호랑이 얼굴을 넣었어요. 여기서는 제일 작은 부분부터 커팅을 해줍니다. 네, 눈. 가운데를 커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팔을 들었어요. 작은 부위로 커팅하는 거라서. 그리고 옆에 눈. 네. 그리고 코와 입이 연결이 되어 있죠. 되도록이면 칼을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칼을 뺐다가 다시 그 자리에 넣으려고 하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 작업이. 그리고 귀의 가운데 부분을 커팅해주고, 이 곡선도 하나, 둘 보이시나요? 그리고 안쪽에서 원을 그리듯이, 반원을 그리듯이 그대로 커팅. 이제 커팅 하다 보면 작은 파편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모아두는 편이거든요. 모아둬서 나중에 후작업 다른 거를 할 때 쓸 때가 많아요. 뭐 나뭇가지나 풀숲 할 때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 커팅하면서 나온 파편들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나뭇가지나 어떤 바위나 이런 걸 표현할 때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기에도 좋아요. 에코 작업할 때 몇 가닥 올려놓고 커팅을 한 걸 올려놓고 이제 작업을 하면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심선 있죠? 호랑이의 중심선. 먼저 뾰족한 부분을 한 방향씩 커팅을 해줍니다. 선 부분을요. 그리고 반대쪽도 하지요. 하나, 둘, 하나, 둘. 하지만 끝나는 지점과, 그러니까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커팅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이제 커팅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서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어디 커팅을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하고 커팅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죠. 네, 모서리 부분이 말끔하게 커팅이 되면 한 번에 똑 하고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 됐는지 뒤를 돌려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 말끔하게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뒷면에서 꼭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도안은 방연풀을 이용해서 그 문양을 표현하셔도 재미있으실 거고요. 그 저희 차후에 진행이 될 금분 수업 있지요. 금상첨화 수업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은 도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연풀이 발린 이 뚫린 자리에 방연풀이 발리게 된다면 문양이 하얗게, 만약에 쪽염색으로 했을 때 하얗게 표현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일반 염색, 쪽염색이나 복합염이나 다양하게 염색한 후에 이 뚫린 자리에 금이나 은을 바르게 되면 그 문양들만 그렇게 표현이 금색이나 은색으로 될 거기 때문에 또 좀 이색적인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글씨를 커팅해 볼게요. 숫자는 이제 위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주시면 되고, 글씨 같은 경우는 이 시옷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끝과 끝을 먼저 연결을 해줘서 이 글씨는 쉽죠. 이런 일반적인 글씨는 쉽고요. 여기 한 방향, 하나, 끝난 지점이 정확히 해야 돼요. 둘, 제가 세로 부분만 먼저 커팅을 했어요. 그리고 돌려요. 돌려서 가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말끔하게 떼주셔야 이렇게 분리하기가 쉬우세요. 자, 세자가 표현이 됐지요.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뒷면에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뒷면에서 꼭 후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히응을 한번 볼까요? 히응에서는 위에 부분에 뭔가 남기는 선을 두게 되면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래쪽으로 둘 거예요. 먼저 연결되는 부분부터 표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연결되는 부분을 마지막에 커팅을 하시게 되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임펜으로 그리셔도 되긴 한데 그린 순간 두께감 때문에 좀 안 예쁘실 수 있어요. 이왕이면 이제 감각적인 시각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천천히 커팅을 하시면 두께감을 크게 주지 않고서도 커팅이 가능하거든요.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속도를 좀 낸 거고 천천히 우리가 펜을 잡고 글씨를 쓰듯이요. 이쯤에서 또 손이 뭔가 칼 끝으로 가셨다가 뒤로 가셨다가 막 이러실 거예요. 이 도구는 이쯤에서 잡고, 우리 서예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쯤에서 잡고 멀찌감치 보시면서 코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려드리는 그 커팅할 때의 요령 자료를 좀 보고 커팅을 하시면 손에 무리가 덜 가실 거예요. 안 그러면은 선생님들 작업하실 때 손끝에 힘을 많이 주시게 될 거거든요. 이 커팅 칼을 사용하실 때의 요령은 전혀 힘이 들어가질 않는데 왠지 불안하시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보시고 나 가운데 선을 더 얇게 하고 싶어, 두껍게 하고 싶어 하면 앞에 선을 좀 구분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니 뒷면으로 돌려서 살짝 다듬어 주셔도 돼요. 동그라미 부분과 그 연결되는 선과 그 주변 테두리들을요. 이제 무료 폰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글씨체는 쓰셔도 무방하고요. 이 호랑이도 호랑이 사진을 그대로 커팅하시기 좋게 후작업을 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나는 호랑이만 쓰고 이 글씨는 안 쓸 거야 하신다면 커팅 다 후에 여기에 넓은 종이 테이프 있죠? 종이 테이프로 막아 놓고 이 부분만 써도 되고요. 이 부분을 종이 테이프로 가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얇은 종이라든지 이런 걸 대고 이쪽에다만 문양을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해를 표현했어요. 지금 해에 희응자를 커팅을 했고요. 한 방향씩 커팅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속도가 나시면 크게 방향 상관없이 커팅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속도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한 방향씩 커팅을 하시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방향씩 세로를 먼저 마친 후에 가로를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서리를 커팅에 말끔하게 해주시면 한 번에 이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복자 위험하네요. 그죠? 복자를 어디를 커팅을 하면 좋을까요? 비읍을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가운데를 하면 좀 우스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쪽 이거는 제가 보기 좋은 대로 커팅을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이 복자는 다른 식대로 가셔도 돼요. 여기에서 핵심은 바탕과 연결되는 지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쁘게 보시는 그 모양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글자 모양들이요. 저는 제가 보기 편안한 느낌으로 지금 커팅을 해볼게요. 이 글씨도 그대로 커팅을 하면 나중에 또 다른 문양을 표현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글씨죠. 자, 복자. 자, 이 복자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자를 이 기억을 니은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쵸? 기억도 쓸 수 있고 니은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버리지 말아주세요. 보시면 새해 복까지 커팅이 됐습니다. 복에서도 라인이 조금 다듬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살짝 다듬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만자도 있네요. 만자도 너무 뚜렷하게 안 하시고 이렇게 저는 복자랑 비슷하게 커팅을 할게요. 모서리 부분을 커팅을 했기 때문에 안정감이 좀 들 수 있어요. 이 미음자도 나중에 쓸 수 있겠네요.
이거 가운데를 커팅을 안 하고 빼려고 했어. 네. 이렇게 보이시죠? 희응자도 아까 마찬가지로 커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이자는 그냥 제일 정석은 가운데죠. 윗부분 가운데요. 커팅을 크게 손상되지 않게 커팅을 하시게 되면 이 동그라미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다듬어 주고 한 방향으로 이자 커팅. 네. 여기에서 물결 표시도 아랫부분을 그대로 라인을 그려가면서 하나, 그리고 윗부분 둘, 그리고 형제 다시 고쳐 잡고 하나, 둘, 가운데를 쏙. 자, 비읍이나 이응이나 희응 위에서처럼 설명해 드린 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려 보셔야 돼요. 커팅이 매끄럽게 잘 되고 있는지. 만약에 까실까실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려고 하면 좀 힘드세요. 그래서 매끄러운지 확인을 하시고 글씨 혹시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곳은 없는지 꼭 살펴보시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설명 다시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십시오.